자, 31번에 있는 거 가도록 하는데 31번이 이제 저 중개법인 업무예요. 업무. 중개법인 업무가 총 몇 가지냐면 7가지잖아요. 요건데 옳은 것을 고르세요. 31번에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했을 때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핵심이죠. 핵심. 경공매 컨설팅은 알선과 대리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 대리 할 적에는 그냥 못하고 등록 한 번 더 하셔야지. 이때 그 등록은 어디에 등록하는 거예요? 법원에 등록하는 것이다. 그때는 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된다. 경매 대리할 적에 그래요. 공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1번의 핵심이야. 이게 출제가 유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 그걸 경매로 바꾸셔야 돼.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중개업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경험할 수 없다. 자, 중개법인 있잖아.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중개법인하고 달라. 중개법인은 7가지만 할 수 있어. 못해. 했다가 임등시야. 그런데 개인은 어떤가? 부칙개공까지도 자 별거 다 할 수 있어.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 빼고 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겸업이 허용돼 있고요. 오픈돼 있고 오픈마인드고 중개법인은 딱 제한돼 있고 그래요. 반대로 쓰고 있죠. 그러니까 2번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중개사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중개업 위에 다른 업무를 경업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돼.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못하지만 그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아니 반대는 반대 다시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 빼고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못한다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빼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업이 허용돼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모든 개공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있다 없다. 모든 개공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할 수가 있다 없다. 관리 대행 할 수가 있다. 여기서 보면 7가지 업무 중에서 아까 그 업무 중에서 중개법인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가지 업무만 할 수 있죠. 중개법인. 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7가지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 한 다른 업무도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법인은 못해도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중개법인은 못하잖아요.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부칙에 나와 있는 개공은 어때요? 부칙 개공은 14조에 나와 있는 업무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경공매 컨설팅 빼고는 똑같이 할 수 있고 그건 못하고 건너뛰어요. 그 나머지 또 해. 요것만 차이 있죠. 여기만 경공매 컨설팅만 차이 나는 거죠. 둘이 차이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똑같아. 자, 그래서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그게 요거잖아요.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이 요거죠. 요것은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모든 개공이 할 수 있죠. 이렇게. 4번도 비슷한 거. 법인이 아닌 개공도 중개사법 및 중개사법 14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개공은 14조에 있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XX. 그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칙 개공 때문에. 법인이 아닌 개공은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이 아닌 개공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누구요? 둘을 얘기해. 둘을. 그 다음에 5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은 개공으로 제한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게 요게 부동산 컨설팅이죠. 이게 상담이 컨설팅이거든. 이게 뭐에 대한 컨설팅이냐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야. 이게 상담은
근데 이거 경영 컨설팅도 있어, 이거. 경영 컨설팅은 경영 기법이나 경영 정보 제공이야. 근데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부동산 사장님의 중개업소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에요. 이거. 예. 그러니까 요것은 개공이든 의뢰인이든 일반이든 지나간 사람이든 누구든 상대방이 될 수 있어요. 부동산 컨설팅은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 경영 컨설팅은요. 중개업소 사장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둘 다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밑에 걸 기억하셔야 돼. 왜냐면 이게 쉽거든. 경영 컨설팅은 중개업소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장님만 대상이 되지. 여기는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두 개가 딱 비교됐을 때 여기를 기억해야 돼, 여기를. 아, 그러면 부동산 컨설팅은 제한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5번도 X죠. 그래서 이제 정답이 여기 3번입니다. 밑에 정답 지문에 보면 4번으로 나와 있죠. 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틀린 거 하나 남았어요. 3번입니다, 3번.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31-1번. 중개법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기억법. 개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정보 제공.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아니고 경영 정보 제공이에요. 자, 니은번. 공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행. 관리대행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두 가지죠. 하나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이죠. 그래서 상주, 대행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분양대행도 상주, 대행. 대행자 나오면 상주, 대행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죠.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이건 상주대행이니까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은 될 수 없죠. 토지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상업용지, 주택용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대행 안 되고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대행 안 되고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안 되고 계속 단거리야 그거. 그 다음에 리얼번 나올 것 같아요. 주택의 임대업. 임대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주택 임대업 그러면 X예요. 네. 맞는 게 없어요 거의 지금. 미연번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 경영정보 제공 그러면 뭐예요? 경영 컨설팅이죠.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돼? 개공을 대상으로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이용에 관한 상담업이라고 돼 있죠.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부동산 이용에 대한 상담이 부동산 컨설팅이에요. 이용에 대한 상담, 개발에 관한 상담, 거래할지 말지 거래에 관한 상담 이게 다 부동산 컨설팅. 의뢰인을 대상으로 하든 개공을 대상으로 하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든 누구를 대상으로 하든 다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지. 요 비업법만 업무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 업무지. 제공 자체는 아니에요. 도배업이나 이 사업 자체도 아니죠. 예. 그 도배업이나 이 사업은 법인이 아닌 개공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도배업이나 이 사업 그 자체도 할 수 있죠. 도배나 이 사업체 소개도 할 수 있고 소개도 할 수 있고 소개도 할 수 있죠. 제공도 할 수 있죠. 근데 법인은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배나 이 사업체 제공 안 되는 거죠. 용역에 제공은 안 되는 거지. 중개법인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14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자, 보충지문.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을 때 등록관청에 등록하고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경매 대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법원에 등록해야지.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이딴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등록관청이 아니고 뭐요? 법원. 자, 32번 가십니다. 요 고용인에 대한 것은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사례 문제가. 예? 그래서 개혁공인중개사 갑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갑. 예? 예. 개혁공인중개사 갑의 소공 의리. 의리 소공입니다. 지금.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맨날 판단을 그르치게 했대요. 그게 뭐예요? 거짓말 친 거지. 금쟁이 중에 하나죠. 판자를 따서 함기한 거예요. 판단을 잘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거죠. 판단을 그르치게 만들었다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거짓말 친 건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소공인데 을인가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개공은 갑으로 나오죠. 여기서는 손님은 병 맞아요. 근데 소공 을이 뭐였냐? 거짓말 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판단을 잘못하게 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례. 여기가 잘못했지만 개공도 책임을 뒤집어 쓰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1번. 의뢰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을은 소공 의뢰 행위는 금쟁이죠. 자격 취소 사유예요? 소공에 대해서 자격 정지 사유지. 맞았어요. 자격 정지 사유가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금쟁이 거금을 확인하고 날인 안 했다. 거금할 때 금자. 자격정지 사유죠 지금. 취소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2번. 갑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갑은 개공이죠. 1년 이하의 징역 없어요. 자기가 직접 잘못한 게 아니죠. 밑에 있는 소공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양벌 규정은요. 양벌 규정은 개공은 뭐만 받아요? 벌금만 받는 거.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요게 틀린 거죠. 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2번. 3번. 관청은 갑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왜 그래요? 갑의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여기가 거짓말해가지고 금쟁이 저지른 거잖아요. 그럼 개공이 금쟁이 저지른 꼴. 그래서 개공은 임등치 사유가 되니까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공은 어떻게 돼? 아까 자격 정지고 그 바람에 개공은 뭐예요? 임등치고.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을이 징역 또는 벌금을 선고받았을 때 갑은 을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벌금 받는다. 아니 그러지 않은 게 여기서 지금 벌금으로 처벌받는 이유는 감독을 잘못하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벌금 받는 거죠. 그게 양벌 규정이죠. 양벌 규정에 따라 받아봤자 벌금이에요. 그럼 감독 소홀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건 과실 책임이다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없다고 치면 그럴 적에는 벌금 때리면 돼야 안 돼요. 벌금도 때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 4번 틀렸잖아요. 그죠? 감독을 잘했는데도 벌금 물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5번. 병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갑에게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만? 그럴 리가. 그죠? 여기도 청구할 수 있지만 여기도 청구할 수 있죠? 연대 책임지는 거죠? 연대 책임이다. 둘 다에 대해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X죠. 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갑자기. 자, 1번. 보충질문 1번. 양벌 규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벌금을 받았을 적에는 관청은 개공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겠다. 그래요? 양벌 규정에 따라 받는 게 벌금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결격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등록 취소도 해서는 안 된다. 1번 질문.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꼭 대비하시기 바라고. 1번 X입니다. 등록 취소 안 당해요.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에 대한 지휘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으나 고용인이 고의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는 잘했는데 고의로 사고를 했어.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아니, 다르죠.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감독을 내가 잘했는데 사고 쳤다. 그래도 책임져야 되고 이 사람이 고의로 사기치고 그랬다. 그래도 책임져야 되고 그렇죠? 자기는 조그마한 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책임져야 되고 무조건 물어주게 돼 있는 게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 그러면 두 번째 보충 지문도 X죠? 여기 나와 있는 지문을 갖다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하시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요약집 볼 것도 없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그냥 암기해버리면 충분해요. 자, 32-1번 갑니다. 옳은 거예요. 1번.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의 해당 여부와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다. 등록관청은 고용신고 받으면 원래 3가지 확인하게 돼 있죠. 자결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그런 거 했었죠. 그래서 결격자인지 아닌지 교육을 받았는지를 확인하실 것 그런 뜻이죠 지금. 1번 맞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얘기 안 나왔다고 틀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조문이 달라요. 우리는 3가지를 암기했지만 원래 조문에는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자격증에 대한 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 나와도 맞다고 봐야 되고. 2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을 고용하거나 해고했을 때는 10일 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살짝 숨겨서 물어보고 있죠. 고용신고 언제까지? 업무개 시전.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언제까지요? 10일 이내죠.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해고 때문에 틀렸어요. 해고는 맞죠. 고용 때문에 틀렸죠. 고용신고는 업무개 시전. 이렇게. 자, 3번. 외국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다.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자격증이 있어야 소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확인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낼 필요 없어요. 외국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서류는 뭐예요?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 거죠. 외국 사람일 때는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걸 이제 약간 이제 잘못 써놓은 게 3번이고요. 4번 개혁 공인중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사장님의 행위로 뭐야? 본다지, 그죠? 이건 틀리실 분 없을 거고. 5번 수공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 있다 없다? 고용신고도 전자문서로 돼요.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돼요. 자, 인장 나왔습니다. 33번 소공 병의 인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개공가압 소공병입니다. 개공이 을이네 참, 그죠? 개공을 소공병 이렇게. 을이 개공을이 법인일 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일 때는 어떻게 해요? 실제 등록하지 않고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떼어서 내는 걸로 대신해버리죠. 법인일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 말은 누구일 때 와야 돼요?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개공 이런 얘기하면 틀립니다. 2번 을은 소공입니까? 개공이죠. 개설 등록 전까지 사용하는 인장을 갑군수에게 등록해야 되겠다. 갑군수는 맞는데 인장 등록 언제까지 하셔야 되겠다? 업무 개시 전. 그죠? 업무 개시 전이죠? 업무 개시 전. 처음 할 때는 업무 개시 전. 중간에 바꿀 적에는 7일 이내 변경 등록. 업무 개시 전입니다. 등록 전이 아니고. 3번 을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면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개공처럼 자연인에 해당됐을 때는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그거 아니고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하고 써먹어야 되겠다.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 그러시면 안 돼. X조금. 자, 그 다음에요. 4번이죠. 소공병은 고용신고할 때, 을이 고용신고할 때 사용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같이. 꼭 그래야 될 건 아니죠. 고용신고할 때 같이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아니면 자기 그냥 인장 등록 신고서를 갖고 별도로 인장 등록해도 돼요. 자, 4번도 틀렸고. 5번. 병은 자신이 작성한 확인설명서에 등록한 인장을 갖다가 날인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사유에 해당된다. 등록한 인장을 안 찍었을 때는요, 과태료 사유다. 인장 얘기 나오면 전부 다 뭐예요? 업무정지. 인장을 등록 안 했다? 업무정지. 등록한 인장을 사용 안 했다? 업무정지. 소공일 때는요, 자격정지. 하여간 인장 얘기 나오면 다 정지. 과태료 아니고, 이건 X. 33-1번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습니다. 1번. 분사무소는 중개행에 사용하기 위해서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갖다가 분사무소에 분사무소 등록해야 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자, 분사무소는 등록하고 쓸 수 있는 인장이 두 개죠. 하나는 법인의 인장, 또 하나는 대표자가 보증하는 사용인감이죠.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꼭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X. 2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을 등록관청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하셔야 되겠다. 등록하셔야 되겠다. 소공도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 등록하는 겁니다. 오케이. 2번이 맞는 말. 3번. 이거 중요하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되겠다. 아니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죠.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례 문제 나왔을 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 자, 4번.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법인인데요. 7mm, 30mm, 7월 30일 생일이 없어요. 법인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개공이나 소공일 때가 7mm, 30mm요. 7월 30일이라고. 법인은 7mm, 30mm 이런 거 없어요. 법인인 생일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서 크기가 달라요. 더 커요. 이거보다. 그 크기가 얼마인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상업등기 규칙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사용하는 인장을 같이 등록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되죠. 보충지문요. 자, 보충지문 어디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셔야 돼. 그쵸?
중개법인이죠 지금. 중개법인 어떤 인장을 등록하고 써야 돼. 등록하고 써야 될 인장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법인의 인장이지. 대표자 인장 아니고 법인의 인감장 얘기합니다. 자, 34번 갑니다. 휴폐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기업방. 요즘 잘 나오는 건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했습니다. 근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빼고는 얼마를 넘을 수 없다? 6개월. 이게 두 번 나왔어요. 이렇게. 3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고 6개월. 자, 두 번째 거. 휴업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네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겠다. 협회 통보사항 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번 등은 고행으로 휘였습니다. 휘죠. 휘. 폐업 신고 나와도 똑같습니다. 자, 디귿번. 휴업기간에 변경하고 됐을 때는 신고하지 않았다면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다. 변경신고 안 한 죄는 뭐예요? 휴업신고 안 한 죄하고 똑같아. 휴업신고 안 했다. 변경신고 안 했다. 재개신고 안 했다. 다 백과예요. 백과. 업무정지 아니죠. 리얼번. 중개업의 재개신고나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는 전자문서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변경이나 재개신고는 전자문서로다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등록증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등록관청은 중개사법상의 폐업신고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까? 중개사법상의 휴폐업신고를 할 적에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신고서를 같이 함께 제출할 수 있어요. 제출해 놓으면 세무서에다가 그걸 송부해주게 돼 있죠. 그러면 따로 세무서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지 중개사법상의 휴폐업신고서를 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거로 보진 않아요. 별도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X죠. 니은번 맞고 3개가 틀리죠. 틀린 것은 그러면 4개, 4개라고 하셔야 되니까 정답이 4번이죠. 저는 옳은 것은 이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정답을 1번을 해놓고 앉아있어요. 정신이 없죠.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 정답 4번으로 좀 고쳐주세요. 끝났어요, 이제. 자, 그 다음에요. 34-1번입니다. 휴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휴업 중에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했을 때는 뭘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재개하고자 했을 때 등록증 첨부해요? 재개나 변경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 안 하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자, 2번. 요새 잘 나오는 게 2번이에요. 등록을 한 이후에 신고도 없이 3개월을 초과해서 업무 개시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업무 개시 않고 있는 것도 그대로 휴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신고해야 되거든? 3개월 넘어가니까. 휴업 신고 안 한 죄는 뭐예요? 업무정지예요? 과태료예요? 과태료지. 백과지. 업무정지라고 하면 X지. 자,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 중에 개공은 다른 개업공인회사에 소공이 될 수, 휴업 중이지만 될 수 없다. 이중소속 금지 때문이죠. 만약에 휴업기간 중에 딴 개공에 소공을 일하면 그랬다 들통나면 어떤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이중소속이니까 두 군데 근무니까 1학년 일반이고 절등치요. 절등치. 개공이 두 군데 근무하면 절등치가 됩니다. 등록 잘리게 돼요. 엄청 크게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1학년 일반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3개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 했을 때는 자격증을 첨부해서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되겠다. 그래요? 어디가 틀렸어요? 틀린 곳을 빨리 지적해 주세요. 빨리. 자격증이 아니고 등록증. 그렇죠. 그런 걸 찾는 연습을 하시라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도 한 군데 더 틀렸어요. 끝이 아니고. 응? 어디가 틀렸을까?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되지. 초과라고 하셔야지. 초과. 그래서 중개사법 열심히 하시면 치매 예방에 엄청 도움이 되고 이제. 두 번째 대신에 이제 성격은 좀 지랄 같아집니다. 자, 5번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지금 등록관청에다가 지금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 세무서 가서 낼 건데 그러면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세무서장한테 뭐 해줘야 돼? 송부해줘야 되겠다. 5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요. 최근에 생긴 조문이죠.
자, 밑에는 보니까 밑에 보충 지문이면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중개사법상의 효표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두 번째 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효표업 신고서를 갖다가 등록관청에 함께 뭐요? 제출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송부시켜 준다고 그랬지 아까? 네, 2장 냅니다. 2장. 노란 거 빨간 거 이렇게. 자, 그다음에 35번 가십니다. 일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 1번. 개업공인인사는 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을 때 일반 중개계약서 쓰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개업공인인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어야 된다. 일반 말로 하지 말고 일반 중개계약서 씁시다 하면 우리 개공은 써줘야 됩니까? 아니지. 그죠? 싫으면 어떻게? 딴 데 가라고 그러면 돼. 딴 데 가라고 하면 돼. 예, 그래서 작성 교부할 의무가 없어요.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나오지 않겠는가. 이거 나왔던 지문은 안 해요. 1번. 예.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22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갖고 권장해야 되겠다. 국장이. 요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갖다가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죠. 그러면 실제 권장해 놨습니까? 국장이? 네. 실제 권장해 놨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표준 서식, 법정 서식 있나요? 네. 있어요. 권장할 수 있는 사람을 등록관청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안 냈지만 딱 두 군데를 딱 대비하고 계셔야 돼. 국장하고 권장할 수 있다고. 자, 3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공개할 수 없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공개할 수는 있다 이 말이지. 공개했다고 잘못된 건 아니고 만약에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하면 안 되지만 반대 안 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상물의 위치, 규모를 반드시 기재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죠. 필수 기재사항. 거기에 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그죠? 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우리 둘째 놈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저한테 얘기합니다. 불리한 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불리한 거. 뭐 반에서 꼴등했다 이런 것은 얘기 안 하죠. 좀 봤어. 어쩌다 참 괜찮게 봤어. 아침에는 막 괜찮게 뭐 자랑하듯이 얘기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저기 자기가 그 학원에서 저 평균이 두 과목 봤는데 평균 75점 맞았다는 거야. 1등짜리는 100점이래요. 등수가 몇 등이냐 그랬더니 55등인가? 전체 등수가 55등. 평균이 얼마냐 그러니 평균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평균이 55점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긴 잘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칭찬했죠. 뭐, 야, 그 정도만 해도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잘했다. 칭찬했죠. 예. 본인은 좀 뿌듯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70 몇 점 맞았다고 해. 그래서 좀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 위치하고 규모가 있죠. 요거 얘는 뭐예요? 예정금액. 수는 중개보수. 그 다음에 예정금액에 따른 보수예요. 주는 준수할 사항. 유효기간 같은 거. 그런 거죠. 5번.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개업공인인사는 3년간 보존시켜야 되겠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 없어요? 맞았어요.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5년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하는데 5년 아니고요. 없습니다. 자, 36번 가시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이요. 옳은 것은 갑소의 X부동산을 갖다가 매도하기 위해서 갑과 개공, 의리 개공이에요. 전속으로 의뢰를 받은 겁니다. 자, 1번 갑과 의리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은 6개월이 된다. 그래요? 유효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잖아요. 2번 갑과 의리 작성하는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의뢰인과 개공이 개업공인인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자, 전속 중개계약서에다가 의뢰인과 개공은 서명 또는 날인해요. 그죠? 개공도 또는 날인해요. 소공은 날인할 의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 전속 중개계약서는 의뢰인하고 손님하고 개공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과 의뢰인은 서명 또는 날인. 및 그러면 안 되고 소공은 참여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을이 갑과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1년 만에 전속중개계약서를 폐기 처분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년간 보존하셔야 되고 분쟁 대비해서 3년간 보존하게 돼 있죠. 보존 안 하면 뭐예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근데 1년 만에 폐기 처분해서 업무정지지. 3년간 보존할 걸 1년 만에 없애버렸으니까 3번이 맞는 거예요. 4번. 갑이 손님이에요.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개공을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한다. 2주 내에 공개해야 됩니까? 7일. 1주 내에 공개해야 되는 거 7일이죠. 7일. 2주가 아니고. 틀렸습니다. 4번. 5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을이 공개해야 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이 포함되어야 된다. 정보 공개할 내용 중요합니다.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여기 본 것처럼 막 있죠. 근데 정보 공개할 내용에 확실히 안 들어가는 게 있죠. 그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확수 취조는 우리가 암기했을 때 이게 뭐였어요? 확인 설명사항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비가 있고요. 세금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복비나 세금은 정보 공개할 내용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하면 답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소, 성명 같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복비도 아니고요. 세금도 아니고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확수취조는 옷으로 치면 옷을 뒤집어 입으면 옷이 두 개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확인 설명사항에 나오는 것들 두 가지입니다. 확수취조. 근데 동시에 뭐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확수취조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설명사항에는 수수, 그러니까 중개보수하고 세금이 들어가. 취득 관련 조세가. 설명사항에. 동시에 뒤집으면 정보 공개할 내용에는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써먹을 수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 5번 질문은 중개보수 아니에요? 중개보수는 정보 공개할 내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지. 설명사항에만 들어가는 거지. 이걸 다른 말로 세금을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공개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36-1번. 틀린 것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중개대상물의 공시가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까? 정인, 지임을 물어보고 있죠. 정보 공개할 내용에 공시가도 들어가요. 다만 임대차를 갖다가 소개할 적에는 공시가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적 사항이죠. 공시가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임대차일 때. 그래서 정인, 지임. 근데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죠. 틀린 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시가요, 공시가. 임대차의 경우에. 자, 니은번. 개업공인인사는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뭐로 통지해야 돼요?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 사항 통지는 뭘로 해야 되겠다? 문서로. 문서로. 업무 처리 사항 통지도 문서. 공개 사실을 통보할 때도 문서. 말로 하면 안 되고. 전속 중개 계약도 문서. 그것도 특히 법정서시. 그게 바로 전속 중개 계약서를 꼭 써야 되는 거죠. 안 쓰면 업무 정지라고 그랬었지 아까? 예. 자, 이 니은번은 구두 때문에 틀렸어요. 구두? 구두가 말로 하는 거는 없어요. 자, 디귿번입니다. 유효기간 내 개업공인인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개업공인인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습니다. 소개시켰더니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이럴 때는 배신자죠. 배제시켰잖아요. 지금 배신감을 느끼겠죠. 네. 자,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 좀 덜하긴 한데 그렇게 엄마하고 우리 두 놈들은 엄마하고 비밀 얘기라고 제가 가서 뭐 궁금해가지고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빠는 나가 있어요. 이 배제를 당하잖아. 이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에? 제가 막 포대기 싸가지고 다 이렇게 이거 재우고 그랬던 놈들인데 이제 아빠는 나가라고 하고 이놈들 배신감을 느끼니까 위약금 청구해야 됩니다. 위약금 100%? 예. 아니라뇨.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디귿번이 틀린 게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을 때는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땡이요, 땡.
자, 배제하고 직접 거래됐을 때는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죠?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으니까 디귿번 X. 이렇게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실제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스스로 케이스지. 전속으로 맡겨놓고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계약했을 때가 그렇게 되는 거죠. 스스로 케이스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배제 위약금 100%잖아. 이게 케이스처럼. 그 다음에 스스로는 50% 범위 내에서 실제 비용. 이때가 약정한 중개보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얼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지체 없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정보 공개는 언제까지? 7일 이내 공개. 일주일 내 공개. 지체 없이 아니고 구별하세요. 자, 구별하실 게 다시 정보 공개는 며칠 내? 7일 이내 공개. 공개했다고 통보는 지체 없이 통보죠. 공개했다고 통보는 지체 없이. 정보 공개는 7일 내. 7공주파. 공개는 7일 내. 통보는 공개했다고 통보는 지체 없이.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게 틀렸나? 그렇죠. 지체 없이가 안 해요. 지체 없이는 요거 때문에 그렇게 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 틀렸기 때문에 정답 5번이에요. 자, 보충 지문 중에 1번. 두 줄 지금 빨리 읽어보시고. 틀렸죠? 어디가? 소공은 안 껴줘요. 서명 및 날인이든 서명 또는 날인이든 안 껴줘요. 소공 들어가면 안 되고. 자, 2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뒤에 공개될 정보에는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포함된다. 확수 취조. 얘는 정보 공개할 내용에 절대 안 들어간다. X죠? 3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 의뢰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정 금액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정, 인, 지임이죠. 공시지가죠? 예정 금액은요. 공개해야 돼요. 임대차도 공개해야 돼요. X죠? 37번 갑니다. 정보망.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뢰인 상호 간에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요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국장인 거 맞죠? 그럼 1번은 맞았어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정보망은 누구끼리 정보를 뭐 이렇게 교환하는 거예요. 개공 상호 간에 하셔야 돼.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서로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개공을 통해서만 여기 접근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의뢰인 상호 간에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지정을 받으려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비용 신청을 했어야 되겠다. 그래야 지정받을 수 있다. 응? 지정받으려면 전국적으로 개공 숫자 몇 명 이상 가입? 500명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2군데 이상의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 시도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되는데 시도별로 최소한 몇 명 이상? 30명 이상. 그죠? 그 숫자 기억하셔야 되는데 시군구가 틀렸네요.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딱 대비하시고. 3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없다? 중개법인은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가 없다. 왜요? 14조 때문이다. 14조에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이 없으니까. 3번이 정답이고 그래서 4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어때요?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예요? 받은 자예요? 받은. 그 절차가 중요하잖아요. 자, 4단계.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신청해서 그 다음에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설치 운영. 4단계. 사업자가 된 것은 지정받은 요때 거래정보 사업자가 된 거죠. 그럼 신청이 들어가면 지정해달라고 신청 들어가면 지정 처분은 며칠 안에? 30일. 그 다음에 지정을 받고 나서 운영규정으로 승인받는 것은
3개월 내 승인. 국장의 승인이죠.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은 뭐예요? 1년 안에 설치 운영. 1년 이내 이렇게 지정받은 때부터 1년을 칩니다. 요렇게 1년 아니고. 그래서 자 지금 4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을 만든다. 그럼 안 되고 지정을 받은 자는 어려워요 이거. 다시 나와도 어려운 거예요. 4번. 5번 신청하는 자는 지정 신청하는 자가 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가입비용 신청서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되겠다. 지정 신청할 때 서류 내야 되겠죠. 서류는 5가지죠. 서류 5가지를 지정요건하고 그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요 지정요건 5가지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500명 이상은 개공 숫자죠. 그래서 개공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사본 내는 거예요. 구비서류가. 구비서류 5개 그대로 해봐요. 요건 등록증 4번. 요건 주된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복사해서 내는 거예요. 3번째. 4번째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4번. 5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4번 이렇게 되죠. 그게 구비서류예요. 그러니까 5번에서는 뭐가 틀린 거예요? 등록증 원본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해. 4번. 답은 3번이었고요. 37-1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되겠다. 개공은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 개공. 의뢰인 아니고. 이런 게 어렵죠, 이게. 자, 2번.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30일 내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거기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뭐예요? 그게 운영규정이야. 그러니까 대놓고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쉬워요. 운영규정이란 말을 쏙 빼버려. 대신 뭐라고 써요?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써 이렇게 적어요. 조문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운영규정 말이 안 나왔을 때 조심하시라고. 이때는 언제까지 승인 받는 거예요? 국장 승인이 있으니까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어? 3개월 내 승인. 그죠? 3개월 내 승인입니다. 3번. 지정 신청할 때 내는 구비서류에는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은 지정 신청할 때 구비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정받고 나서 만드니까 그렇죠. 이게 정답.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됐을 때는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됐을 때 지체 없이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통보해야 되겠다. 정보망에 올렸다가 물건이 팔렸어. 전세가 나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건 올린 쪽 개공이 사업자한테 이거 팔렸어요. 그 전세 나갔어요. 라고 지체 없이 통보해 주게 돼 있죠. 누구한테 통보해요? 올린 쪽 개공이 사업자한테. 근데 지금 4번에서는 왜 틀렸어요? 사업자가 누구한테? 개공한테 통보한다고 돼 있지. X예요. 은근히 틀려버렸어요. 5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지정 취소 사유다. 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500과입니다. 알아두세요. 다시. 거래정보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감독상 명령을 어겼을 때는 뭐예요? 500과예요. 500과. 지금 지정 취소 사유가 5개가 있었죠? 간단히 좀 암기하고 갑니다. 자, 지정 취소 사유는 지취와 부운, 사이다차가 뭐예요? 1달러입니다. 그랬죠? 지취와 부호는 사이다차가 1달러. 부가 뭐예요? 부정지정.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거. 우는요? 운영규정을 승인 안 받거나 위반한 거.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이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개공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취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건 뭐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설치 운영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은 뭐예요? 불이 뭐냐고. 불가능인데. 그치.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해.
계속적인 설치 운영이 불가능하고 왜 그런 거예요? 돌아가셨거나 해산. 그렇죠? 불가능해요, 불가능? 여기에 A급, B급, C급 중에 A 아니죠. C급밖에 안 돼. 예. 암기 사유로는. 그래도 암기하면 혹시 모르니까 또 한 문제로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지취와 부은 사이 자체가 1분입니다 했는데 지정 취소에 안 되는 대표적인 게 있어요. 사업자가 감독관청인 국장의 감독상 명령 등을 위반했다 이랬을 때는 취소 사유는 아니죠. 그렇지. 취소 사유는 아니고 500과죠. 500과. 그게 마지막 5번 지문이에요. 다음 중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그러면 저는 이거 낼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4개 집어넣고 이걸 넣어요. 취소 사유가 아니죠. 500과에 500과. 뒤에 가면 다 했나요? 500만 원 이하 확인 설명 의무죠. 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38번부터.